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1일 진행을 대신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할 때 이동형의 촉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상당한 인기가 있었죠. 오늘 MBC 제작진이 그 코너를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줄 촉 가이드 모셨습니다. MC 장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여기 MBC에서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 장면이 복선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이동형의 촉 이거 우리 네. 담당 PD가 제 의견 구하지도 않고 여기 집어넣었거든요. 아마 그렇군요. 하자 그랬으면 제가 싫어요 할까와 네. 예상하고 넣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저보다는 우리 MC 장원 씨가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라디오도 나갑니다만은 유튜브로 또 저희들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함께하실 분들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이 시간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권영세 장관이 공천을 줬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권영세 의원 측에서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추측일 뿐 사실과 다르다. 당시 구청장 선거는 공정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된 것이지 당협위원장 개인이 공천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자 시장원 씨 네. 이동희 촉 가봅시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참담하고 정신없는 그런 일주일이었는데요. 그 참사 발생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일 외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 참사가 일어나고 정부의 모습은 지금은 추궁할 때가 아니다. 추모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언론도 그렇게 써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행사장에 갔느냐. 그 서양 문화인데 왜 거기 갔냐. 뭐 해밀턴 호텔에서 왜 불법 중축을 했느냐. 왜 코스프레로 경찰 복장을 입었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외신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한국 정부의 문제가 있다. 네. 경찰이 제대로 못했다. 하니까 우리 언론도 그 다음부터는 좀 책임을 누군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조로 바뀌었는데 그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네.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용산구청장이라든가 사과를 했을까 이런 우려도 들 만큼 계속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뭐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정권이 전두환 정권 아니에요? 뭐 쿠데타로 정권한 정권이고 그리고 뭐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그런데 전두환 정권도 취임 초에 그 장영자 이철이 사기 사건이 일어나자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안기부장, 집권당 사무총장 더 나아가서 이순자 여사의 친인척까지 구속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을 때도 국무총리, 안기부장, 내무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경찰총장, 검찰총장 전부 다 자천시켰거든요. 다 경질했어요. 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참사가 며칠 지났는데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제 책임입니다 네.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 점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다들 핑계만 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추모를 하면서 책임 추궁도 같이 할 수 있어.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책임 추궁도 하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기도 하면서 재발 방지 추모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정부가 초창기에 너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 아니었느냐. 네.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참사가 아니고 사고다.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로 표현해라. 이것 자체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동영 작가께서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 후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은 좀 안 좀 보인다. 국민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왜냐면은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네. 할 만큼 다 했다. 음. 이거는 현상이다. 이런 반응을 처음에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주무장관이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가 뭡니까? 행정안전부 아니에요? 네.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도 뭐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경찰이 투입됐어도 못 막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마지못해 사과했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거죠. 네. 오늘 그 일주일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드디어 사과를 표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동영 작가가 어제 이제 본인의 방송에서 오늘 대통령이 사과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어요. 그 근거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네네.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네. 매일 거울 보면서 세수할 때 또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이미 사과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매일 조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과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저게 사과라고? 고개가 갸웃거려졌는데 그렇게 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천공수한 사람이 이번에 말을 바꿔서 네. 이럴 때는 사과를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반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대통령이 조만간 사과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정말 사과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치 평론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속이라든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뭔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네. 확실히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네.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그 YS 시절에 굉장히 많은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마 거의 참사의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여러 사건 중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그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경질됐어요. 네. 당시 서울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하는 거였잖아요. 네. 서울시장 바로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TV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하면서 내가 국무총리 사표를 왜 안 받아들였냐. 이게 다 나의 잘못이니까. 대통령이 나의 부덕의 소치니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 잘못인데 어떻게 국무총리를 사표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저의 잘못이다. 이게 딱 대통령이 사과하고 TV 앞에서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위령법회 이 조계사로 추모 위령법회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이제 사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했는데 좀 부실하다고 봐요. 제대로 된 사과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뭐 주무부처는 행안부지만 대통령의 행정 수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YS도 그 다리가 떨어진 게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음. 모든 건 저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때 YS가 뭐라고 했냐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다. 막을 수 있어도 못 막았다. 그렇다면 행정수반으로서는 대국민 앞 사과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좀 네. 아쉽습니다. 뭐 늦었지만 사과한 건 전 다행이라고 봐요. 네. 어쨌든 대통령 책임론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사 다음 날 한 민주당 인사가 본인의 SNS에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이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부실 대응의 원인이었다. 그 이면에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도 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타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아가는 거니까 오히려 책임 소재를 뭐 다른 쪽으로 저는 돌리는 그런 생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서 경찰 경비가 안 써도 되는 경비가 뭐 700명씩 800명씩 섰다. 그것을 이태원으로 돌렸으면은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원인이 아니고 사실은 음. 대통령 경비는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경비는 해야 되지만 그걸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해서 또 다른 경비 인력을 배치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지. 그건 좀 이렇게 용산으로 갔다. 네. 그 댄스 참사가 원인이다. 뭐 그렇게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자, 한편에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CBS 방송에서 이번 참사가 세월호 이후에 시스템 정비를 제대로 못한 문재인 정권 책임이다라고 했고요.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은 할로윈 행사 홍보만 했던 공영방송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발언까지 제가 평론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정미경 전 의원의 이런 논리면 지금 만일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탓입니까 그게? 아니 정권을 잡았잖아요 본인들이. 네. 본인이 잡아서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권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권을 잡지 말았어야죠. 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로 방송국 이렇게 보도했냐? 오늘도 MBC가 반박 보도했던 거 보니까 그런 적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책임은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데 자꾸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참석한 사람이 왜 놀러 갔어? 놀러 간 사람이 잘못이지 이런 거다든가. 네. 방송국이 그런 문화를 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데 전 이런 생각 들어요. 정미경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공천 받으셔야겠죠. 총선 나갈 때. 네. 그래서 세게 발언하시나? 지금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성중 의원 지역구가 지금 강남인데 음. 강남, 서초, 뭐 잠실 또 영남 지역 이런 지역에 국민의힘 강세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지역에 이번 총선에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대거 공천된다. 이런 여의도발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박성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음. 불안하구나 공천 못 받을까 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이나 정미경 의원의 이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주호영 의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자, 반면에 그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부에서 책임자 경질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자, 이 여당 내 이런 목소리가 점점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책임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마 경찰청장은 경질될 것이다. 네. 행안부 장관도 경질될 것이다. 국무총리도 경질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살고 국무총리하고 경찰청장만 경질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국무총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살리려고 아마 희생양으로 국무총리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도는 이유가 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데려간다. 이런 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주무부처인 장관을 그냥 놔두면 그게 과연 국민 정서가 납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하셔서 좀 생각난 장면이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론이 막 불거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을 좀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겠죠. 제가 아까 전두환 정권, 김영삼 정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각종 참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뜻하지 않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만 책임을 저희가 통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액션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 여론 신경 쓰지 않겠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큰 변동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반면에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3.1%는 참사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현상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참사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여론조사에 70% 넘었다고 하면 압도적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90년대쯤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원래는 예전에 있다가 박정희 때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건데 그 이후에 조금씩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두환 시절에 관계부처 장관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지금 지자체장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경찰도 부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군인들도 부를 수 있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용산구청장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일날 행사장에 갔으면서도 그 위험성을 못 느끼고 단지 통일부 장관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통일부 장관한테 왜 연락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용산구청장이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인 걸로 별개로 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왜 그러면은 더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혹은 여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이럴 때일수록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지라고 하는 반대급부 세력이 좀 나타나요. 네. 그것들이 지금 뭉쳤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지층 결집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뭉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대로 대처를 지금 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소폭 하락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처음에 참사가 일어날 때 국정조사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여당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오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며칠 만에 바뀐 겁니다. 네, 확 바뀌었습니다. 며칠 만에 확 바뀌었다는 것은 어디서 오다가 내려왔겠죠.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을 텐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 안 했는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가 수사권도 없는데 뭐하러 하냐 했는데 정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국정조사 하자고 한 것만 한 50회 넘을 겁니다. 발언을 따져보면. 네. 자신들은 국정조사 요구해도 괜찮고 여당 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까? 경찰 수사는 국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경찰 수사를 다 오픈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국정조사는 TV로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 누가 그 시간에 뭘 했구나. 누가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못했구나.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와 또 다른 조사, 이 말 그대로 조사잖아요. 정치적 스탠스로 정치적 워딩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국정조사는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이고 만일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민주당 힘만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법안도 발의할 수 있고 다만 이건 국회의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그래서 결국은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을 것 같은데 국민적 여론이 뭐 이런 대형 참사에서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 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런 의견이 높아진다면 아마 충분히 국정조사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어요. 국정조사는 뭐 정책만 하지 실질적 효력이 별로 없다. 실체를 밝히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비선 논란 그때도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했잖아요. 네. 뭐 그때 정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정쟁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 이번에도 초기에 누가 잘못했다고 묻지 마라. 그게 정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여당 인사로 또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 경찰 셀프 조사에 대한 한계 이야기하면서 검수완박 이야기를 오히려 꺼내서 본인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이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에요? 네.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태,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도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111을 수사하겠다고 얘기하고 검수완박 이야기를 꺼냅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이 부분은 한 장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치도 자신의 지지자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의 촉 MC 아운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